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더 궁금해할까?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표현하면 너무 티 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나에게 조금씩 움직일까? 그런데 호감을 얻는다는 건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것. 사람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수는 있지만 결국 오래 마음이 가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은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호감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되세요. 호감은 꼭 강렬한 첫 만남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 마주치고 자꾸 대화하고 자꾸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자주 접한 대상에 대해 더 친숙함과 호감을 느끼기 쉬운 현상입니다.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효과는 반복 노출이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이벤트를 하려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주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짧게라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일상에 스며드는 것.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할 정도로 계속 나타나는 건 호감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좋은 방식은 이 사람 또 보내가 아니라 이 사람 보면 왠지 기분이 괜찮네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보이되 가볍고 편안하게.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심장이 뛰는 장소를 활용하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 장소 선택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늘 조용한 카페만 가는 것보다 가끔은 감정이 조금 더 살아나는 장소가 좋습니다. 고층 전망대, 야경이 보이는 루프탑, 몰입감 있는 공포나 스릴러 연극, 가벼운 액티비티가 있는 데이트. 왜 이런 장소가 도움이 될까요? 사람은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감이 생길 때 그 감정을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더튼과 아서 아론의 유명한 실험에서는 흔들리는 현수교를 건넌 남성들이 안정적인 다리를 건넌 남성들보다 이후 여성 실험자에게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한 신체, 각성이 매력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각성의 오기인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무섭게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억에 남는 감정 경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놀라고, 같이 긴장하고, 같이 감탄하는 순간 그 감정이 쌓이면 상대는 나를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러링으로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추세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리듬을 가진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 속도, 웃는 타이밍, 몸의 방향, 대화의 온도.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맞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한다.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결이 있다. 함께 있으면 편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무의식적 모방을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대화 상대의 자세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채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모방이 호감과 라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조금 느리게 말하고 상대가 차분한 분위기라면 나도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물을 마시면 잠시 뒤 나도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상대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나도 대화에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러링은 따라하는 척이 되면 안 됩니다. 일부러 과하게 따라하면 상대는 오히려 어색함을 느낍니다. 미러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와 리듬을 맞추려는 진심 어린 집중입니다. 네 번째, 식사를 함께 할 때는 비슷한 선택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함께 먹을 때 가까워집니다. 특히 같은 음식이나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울리와 피시바흐의 연구는 비슷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깝게 느끼고 신뢰와 협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은 협상 참여자들이 다른 음식을 먹은 참여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합의에 도달했다는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데이트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파스타를 고르면
나도 비슷한 메뉴를 고르거나 상대가 디저트를 좋아한다면 나도 이거 같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음료도 좋습니다. 신체적 따뜻함이 사람의 인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잠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를 더 따뜻한 성격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너무 차갑고 긴장되는 분위기보다 따뜻한 차, 달콤한 디저트, 함께 나누는 음식처럼 감각적으로 편안한 장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감은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날의 온도, 음식의 맛, 함께 웃은 순간까지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5번째, 깊은 질문으로 대화를 조금씩 열어가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겉도는 대화만 하면 안 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요즘 바빠? 이런 대화도 필요하지만 관계를 깊게 만드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너를 제일 웃게 하는 건 뭐야? 너는 힘들 때 혼자 정리하는 편이야? 아니면 이야기하면서 푸는 편이야?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있다면 뭐야? 이런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아론의 36가지 질문 연구는 서로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주고받는 자기 노출 과정이 낯선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은 질문을 던지면 부담스럽습니다.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해 조금씩 상대의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감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보다 상대가 나에게 조금 더 말하고 싶어지느냐에서 커집니다. 6번째, 좋은 말을 남에게 먼저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내 자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투,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태도, 작은 장점을 알아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인상을 만듭니다. 심리학에는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묘사한 특성이 듣는 사람의 인상 속에서 말한 사람에게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따뜻하게 칭찬하면 그 따뜻함이 내 이미지에도 묻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는 말투가 따뜻해서 좋더라. 나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 이런 말은 단순히 남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당신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그 인상은 오래 갑니다. 7번째, 다정하되 정답지를 너무 쉽게 내주지는 마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밀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부러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매력적인 밀당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세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사람 연락만 기다리지는 마세요. 관심을 표현하세요. 하지만 내 일정과 내 기준까지 다 버리지는 마세요. 상대가 갑자기 보자고 했을 때 보고 싶어도 일정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다음엔 미리 말해주면 좋겠다. 나도 너랑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이 말에는 호감도 있고 기준도 있습니다. 다정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대에게 마음은 있지만 내 삶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미묘한 불확실성이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 불확실성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여백은 나를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재미있는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이 좋고 상대의 옆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정 단어가 왼쪽 귀로 제시될 때 더 잘 기억된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이는 감정 처리에서 우반구의 역할과 관련된 해석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이것을 왼쪽 귀에 말하면 무조건 호감이 생긴다는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연애에서 더 중요한 건 어느 귀에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 목소리의 온도, 그리고 진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끄러운 자리에서 툭 던지지 말고 조용히 부드럽게 상대가 편안한 순간에 말하세요. 오늘 너랑 얘기하니까 좋았어. 너랑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 이런 얘기 너랑 하니까 편하다.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주 눈에 띄면서 익숙함을 만들고, 심장이 뛰는 장소에서 감정 경험을 만들고, 미러링으로 리듬을 맞추고, 함께 먹는 음식으로 친밀감을 만들고, 깊은 질문으로 대화를 열고,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칭찬하고, 다정하지만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호감은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상대가 스스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 사람인가? 편안함을 주는 사람인지, 설렘을 주는 사람인지, 다시 만나고 싶은 여운을 주는 사람인지. 그 답이 호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행동, 설렘보다 진심. 관계의 신호에서 오늘도 마음의 방향을 읽어드립니다.